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매년 초 그리고 여름을 앞두고 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분들 옆자리를 보면 아이들도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이, 무슨 애들이 다이어트야. 그냥 저 살은 다 키로 가는 거야. 크다 보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저 어린 나이에도 각종 성인병과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부터가 소아비만일까요? 그리고 소아비만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서선복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서선복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소아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두 갈식으로 한번 가보죠. 왜 소아비만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까요? 예, 소아비만이란 소아 시기에 나타나는 비만인데요. 네.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나타나는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 시기에 비만이 생기면 성인 비만으로 많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생기는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많이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미리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오늘 이 순서를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비만일까요, 선생님? 예, 우리나라의 소아 비만은 3, 40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서울시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비만도의 변화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1979년도에는 1, 2%였던 비만이 2002년 한 20년 동안에 10%에서 18%까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부터는 거의 그 수준 10%에서 한 15%의 비만이 유지되다가 네. 다음 도표를 보면요. 최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만이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네. 남아에 있어서는 거의 25%까지 하늘색조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남자아이들 그래프고요. 예, 남자아이들의 비만이 25%까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래프만 봐도 코로나 전후해서 소아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코로나 이전부터 소아비만이 좀 많아진 느낌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는 아이들이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곳곳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서 아이들이 걷는 게 많이 줄었고요. 네. 또 야외 활동 대신에 요즘은 컴퓨터나 게임 같은 것으로 실내에 앉아서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됨으로써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먹는 음식에 있어서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과당 음료라든지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활동은 줄고 칼로리는 늘고 하기 때문에 비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들을 듣다 보니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할머님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들 하시죠. 우리 손주 애비도 저랬는데 어릴 때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비만이 선생님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이 되나요? 네,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 잘 찐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비만을 과식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건지 실제로 환경적인 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란성 쌍생아에 있어서요. 어릴 때 어떤 이유로 해서 다른 환경으로 입양이 보내진 아이들에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도 성인에 있어서의 비만도는 일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생아에 있어서는 이런 일치율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확실히 유전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유전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유전적 요인 외에도 그런 환경적 요인 예. 그리고 생활 습관 요인 같은 것들이 비만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예,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지 네.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하는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또 시골에서 사느냐 도시에서 사느냐 하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에서 소아비만이 나타나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나 이런 선진국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서 소아비만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선생님? 예, 대부분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경제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예.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가 없고요. 네. 패스트푸드 같은 걸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그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 소득 불균형을 조금 해결을 해야 소아비만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그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거 말고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도 아이들이 많이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그리고 이제 수면 습관 같은 것들에 그 나쁜 습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기가 쉬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이 먹고 또 덜 움직이고 늦게 자고 이제 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인마다 그것을 이제 찾아내서 네. 그 나쁜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소아비만 치료의 주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두 가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비만 아이들에 보면 물 대신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콜라, 사이다, 네. 주스 같은 거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런 과당들이 굉장히 칼로리 섭취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 이제 식품 첨가물표 보면 뒤에 보면 상당히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비만아들에게 반드시 음료 마시는 거는 물만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생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몸에 좋은 식품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오렌지 100% 이런 거. 예. 그런데 집에서 갈아 마시는 그 주스조차도 과일을 그 과육같이 씹어서 먹어야지 네. 그 섬유질은 제거하고 과즙만 마시게 되면 당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좋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수면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늦게까지 컴퓨터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늦게까지 안 자는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청소년 시기는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네. 밤 10시에서 새벽 2~3시까지 요 시간 동안에 수면을 취하고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시간까지 자지 않고 컴퓨터 블루라이트를 쳐다보고 있으면 예. 성장 호르몬은 감소되게 되고 예. 또 비만 호르몬, 그렐린이라는 이런 비만 호르몬들은 더 증가되게 돼서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과일 주스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는 그냥 재워라. 예, 그죠? 불을 끄고 수면에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도 뺏어버리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굉장히 작았던 아이들, 저출생 체중아,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도 태어날 때도 이렇게 좀 가느다랐으니까 클 때도 계속 이렇게 좀 날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무슨 아이한테 무슨 질병이 있어서 태어날 때 체중이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태어날 때는 체중이 작았지만 질병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태어나서 영양을 섭취하면서 캐치업 그로스를 하게 됩니다. 따라잡기 성장. 네, 예. 급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럴 때 잘못하면 비만까지도 이어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 부모님도 조금 급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많이 먹이고 하면 요게 비만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래서 하루에 최대한으로 1리터는 수유량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빨리 따라잡는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요런 얘기도 있네요, 선생님. 이게 겨드랑이나 목에 까맣게 뭔가 변하는 소인이 보이면 요게 소아 비만의 증거일 수 있다. 정말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비만일 때는 혈중에 인슐린이나 인슐린-like 그로스 팩터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런 물질들이 표피세포, 피부세포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피부가 약간 거칠고 두꺼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주로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데 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히는 부위, 주로 잘 접히는 네. 부위가 저렇게 까맣게 변하네요. 네. 선생님께서도 저렇게 이제 접히는 부위에 까맣게 변하는 걸 보고서 진단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예. 선생님들은 진단 도구가 따로 있으신 거죠? 예, 소아 비만의 진단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합니다. BMI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이 성인들은 BMI 가지고만 진단을 붙이지만 네. 이 소아 청소년에 있어서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BMI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네. BMI 백분율을 가지고 네.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85%일 이상일 때 과체중, 95%일 이상일 때를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예. 이 BMI 퍼센타일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직접 대입해 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나오면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이건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성장도표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의 키와 체중과 그리고 생년월일을 딱 넣으면 전체 성장 그래프에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딱 나옵니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쯤에 해당이 되는지. 선생님 말씀은 85 이상에 해당이 되면 과체중, 예. 95 이상이 되면 비만이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오프닝 할 때 선생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소아비만이 위험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된다. 이유가 뭐죠, 선생님? 키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네. 예, 소아 비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인 비만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지요. 습관이 변할 리가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교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또 비만이 더 심할수록 성인 비만으로 더 잘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에서는 네. 보통 30% 정도 넘어간다고 하고요. 네.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한 40~50%, 예. 중학교를 넘어가면 60% 이상이 예. 성인 비만으로 넘어간다고 하고요. 예. 또 정상 아이에 비해서 비만 아들은 성인 비만이 거의 2배에서 10배가량 그렇게 더 높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이게 수치만 봐도 이제 빨리 잡아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아비만을 이제 그때 해결을 잘 못 해줬습니다. 뭐 부모님들이 바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결을 잘 못 해주면 이게 성인병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소아기에서도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다 나타날 수 있고 예. 또 소아기 때문에 나타나는 또 특징적인 합병증도 더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보통 이제 중년 이상 노인층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네, 이게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예. 네. 그리고 뭐 고혈압, 또 대사성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 같은 예.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지방세포가 간에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 생기고요. 아이한테 지방간이 생깁니다. 지방간 자주 생깁니다. 간 효소 검사를 했는데 예. 이게 간 수치가 증가되었을 때 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학교 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지방간이 나오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간 검사가 수치가 높다 해서 와서 검사를 초음파를 해보면 지방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 관절에도 벌써 아이들이 문제가 올 수가 있나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서 관절 질환도 올 수가 있고요. 수면 무호흡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인 합병증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열등감, 소극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어서 학교 생활 적응하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만 올 수 있는 거, 소아 비만이 그 키 성장을 방해하는 거,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예,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하셨듯이 아이들의 살은 다 키로 간다 하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는 맞습니다. 만약에 영양 섭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키 성장이 저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비만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만이 성조숙증을 일으켜서 성장판을 일찍 닫히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의 키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키보다 더 작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아에 있어서는 8살 이전에 전몽우리가 만져진다든지 또 10살 이전에 초경이 시작된다든지 남아에 있어서는 9세 이전에 고환의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성조숙증 진료를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체크가 되면 해결책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조숙증이 비만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비만을 치료하는 것도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치료이고요. 또 다른 문제로 이런 성호르몬이 일찍 많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성호르몬 억제제를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늘 체크해 보시고 빨리 확인을 하셔야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아 비만 이제 치료하는 걸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른들 치료하는 방법은 굉장히 선생님 많습니다. 뭐 식욕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약도 쓰고 수술도 받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뭐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도 비슷합니까, 선생님? 네, 그런 치료를 아이들한테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생활 습관, 비만을 일으키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려내서 그것을 꾸준히 고치도록 격려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고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도 같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런 생활요법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비만 치료 약을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나 싶기는 한데 쓸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약은 12세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한테서 쓰게 되는데요. 그 1차적인 생활요법 치료를 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 지금 현재 2가지 약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올리스타트라고 하는 약제인데요. 이 약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지방을 소화 분해 를 억제시켜서 그것을 그냥 대변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흔히 아시는 건 제니땡이라고 하는 약이 요겁니다. 어른들도 쓰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복통이라든지 설사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변이 급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약을 쓰기가 이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두 번째 약은 리라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요. 이건 원래 이제 성인의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 되게 히트했었던 주사로 맞는 싹센땡이라고 하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뇨 치료를 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 효과가 좋아서 성인 비만제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이제 1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에서도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럼 요 2가지 약 정도는 소아에게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이런 것 흔히 많이 쓰시는, 왜 어른들 많이 쓰시는 식욕 억제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아이들에게는 쓰지 않으시는군요. 허가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써도 곧 요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이걸 한번 써볼 수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소아들에게도 수술적인 치료를 쓰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 그 성인에 있어서 고도 비만은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2,000건에서 2,500건 사이로 이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2% 정도가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고도 비만이고 네. 1차적인 치료를 해도 이게 효과가 없고 네. 대사성 질환이 더 심해지고 할 때는 그렇죠.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사실은 비만이 완치가 어려운 질환 아니겠습니까? 완치율이 뭐 5%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수술부터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 거죠, 선생님? 예, 수술 방법은 대부분이 그림에 보면 위소매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네. 위의 상당 부분을 그냥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소화 흡수되는 음식의 양이 작으니까 예, 비만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루아의 위 우회술이라고 그래서 식도에서 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효과는 소화 흡수를 방해시키는 예. 방법으로 같은 것이죠. 위의 대부분을 절제해내거나 아니면 그냥 위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네. 위가 문제네요, 선생님. 네. 이런 두 가지 방법, 수술 방법이 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물, 수술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삐뚤어져 왔던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른들하고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요거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 생활 습관 교정 방법은 이 비만 아들에게 비만을 일으키는 그 특정한 나쁜 습관을 우선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바르게 고쳐주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네. 운동 습관, 수면 습관 같은 것들을 다 돌아보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데는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전거 모형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앞바퀴는 수분 섭취입니다. 음료수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셔라, 수분을 많이 섭취해라 하는 것이고요. 물 마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그게 앞바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뒷바퀴가 식품 구성군입니다. 예. 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네, 것이고요. 네. 탄수화물, 곡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뭐 육류, 단백질 종류가 되고, 네. 그다음에 야채류, 과일류,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것도 그 성장기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제품을 이 정도씩 제공을 하여라 하는 그림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사실은 탄수화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선생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탄수화물이네요. 예, 탄수화물이 예. 열량 섭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 예, 곡류도 좋은 곡류를 네. 현미를 사용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좋은 곡류를 사용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기는 아이들 뇌 성장에는 탄수화물이 중요할 테니까 네. 예,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아래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있네요, 선생님. 네. 먹어도 돼요? 유제품에 속하는 거니까요. 예, 예. 우유, 요구르트,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예, 그 다 유제품에 속해서 적당량을 먹이는 것은 예, 좋은 영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이런 음식 드세요, 이런 음식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어른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하면 되지만 아이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또 선생님 요런 아이디어를 쓰시네요. 네, 신호등 식이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군으로 음식을 구별해서 네. 어떤 음식은 안전한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예. 어떤 음식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된다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파란 군에
보면 오이, 당근 같은 것이죠. 그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예. 네,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괜찮다. 초록색이야 이런 거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네.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주로 섭취를 삼가해야 되는 그런 예. 빨간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런 음식은 내가 먹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으로 네. 이 식이요법, 신호등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돼보다도 이게 좀 칭찬도 많이 해줘야 아이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편식을 고친다든지 식이요법을 할 때 지적이나 강요보다는 잘한 걸 칭찬하는 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잘못한 게 보여도 네. 좀 흘려보내시고 식탁에서 한 가지 잘한 거 칭찬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아, 너 오늘 당근도 다 먹었네. 너 이뻐지겠다. 예, 너 이만큼 먹어도 되겠어? 이렇게 절제를 잘하니? 네. 자기 관리가 굉장한데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그럼 어른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법들이 아이들한테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간헐적 단식 같은 거 어른분들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침 굶고 점심 저녁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드시는 거, 이런 거 아이들도 해도 됩니까? 예, 우리 소아 비만에 있어서는 새끼를 잘 챙겨 먹어라. 챙겨 먹어라. 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아이들이 늦게 등교를 하려면 정신이 없이 등교하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기가 쉬운데요. 깨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침을 안 먹고 네. 등교를 하게 되면 예. 그 오전 학교 학습하는 동안 저혈당 같은 것 때문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중간에 이제 배가 고파서 예. 중간에 이제 다른 간식 같은 것을 많이 찾을 매점 수가 가서 있습니다. 막 뭐 먹고, 네. 예, 그리고 점심 때 폭식을 할 수 있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는 것은 비만의 치료에도 좋지 않다고 예. 저희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아침을 먹는 게 좋다. 그러면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미 아침을 안 드시는 집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집에서도 아이들은 챙겨서 먹이는 게 좋겠네요. 네. 아침을 꼭 뭐 밥이나 국을 챙겨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 뭐 사과 한 쪽 이런 것도 충분히 아침으로 대용하기에 좋은 예.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들로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주어서 네. 아침에 뭔가 조금 먹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소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조금 얘기를 듣고 왔는데 또 선생님께서 소아비만 아이들을 많이 상담을 하시다 보니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글쎄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예. 아예 비만 아이들이 대부분 그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지켜야 될 것 해서 0, 1, 2, 3, 4로 아이들한테 기억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 0, 1, 2, 3, 4 요것만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0은 우선 음료수를 안 마시는 것입니다. 음료수를 0 마시지 예, 마. 마시지 마. 네. 그래서 물을 마셔라. 그렇죠. 네. 앞바퀴는 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1은 하루에 1시간은 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라.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자. 네. 예. 그리고 2는 하루에 컴퓨터나 뭐 네. TV나 모니터를 2시간 이상은 보면 안 된다.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보지 마. 예. 예. 그리고 3은 네. 세끼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끼 다 챙겨 먹자. 네, 예. 세끼 식사를 하되 저녁 식사 이후에 밤에 야식은 하지 말자. 예. 밤 동안에는 좀 공복을 유지하자 하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인데요. 예. 마지막 4번은 매일 좀 체중을 재라. 네. 그래서 체중계 앞에 달력을 하나 놓고 네. 그래서 매일 체중을 좀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요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체중을 안 재면 예. 마음은 편하지만 예. 오히려 이제 체중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연예인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매일 체중을 재다 보면 어제 체중보다 오늘 0.5kg가 줄었네.
어제 내가 뭘 잘했지? 예. 아니면 0.5kg가 늘었네. 어제 내가 뭘 먹었지? 이렇게 이제 복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0, 1, 2, 3, 4를 기억해라. 그래서 늘 병원에 오면 내가 0은 뭐였지? 기억하고 있니? 하고 예.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0이 그 음료수 같은 거 마시지 말라는 네. 거였죠. 예. 1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을 땀 흘려서 하자. 2는 디지털 기기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보지 마. 3은 하루에 3끼 챙겨 먹자. 특히 아침 챙겨 먹자. 4는 체중 자주 재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맞나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요거 0, 1, 2, 3, 4 괜찮네요. 저한테도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소화 비만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서선복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0분 정도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 아이들 학원 하나를 더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살을 빼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